안녕하세요. 포스텍 31기 알림이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포스텍 캠 185 포커스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포커스 15기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15기 중화고등학교 3학년 송유아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랩투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번 랩투어하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중화고등학교 포커스 15기 송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수소저탄소에너지 연구실에 소속된 이상원입니다.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실인가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른 물질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수소 저장체에서 수소를 다시 뽑아내는 촉매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소를 저장하는 연구, 그리고 그 저장된 저장체에서 추출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수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위 부피당 넣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인 다른 물질로 전환을 해서 저장이나 운송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든 후 그 장거리 운송 혹은 장기간 저장을 한 후에 사용할 때 그 저장체에서 수소를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운반체 혹은 저장체에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그리고 LOHC,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의 NH3잖아요.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은 질소와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한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촉매를 만들기 전에 그 촉매의 활성점을 감지할 수 있는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지지체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인 활성금속 혹은 활성점이라고 부르는 금속을 담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촉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체 그리고 촉매 활성점 뿐만 아니라 촉매 반응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프로모터 혹은 뭐 조촉매라고도 불리는 물질을 담지를 해서 촉매의 기존의 활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고성능의 촉매를 연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반응기에서 생성물인 질소와 수소 그리고 반응이 되지 않은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면 반응기 훈안에서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기체 혼합물의 농도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해당하는 픽이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질소에 해당하는 픽인데요. 그리고 한 이쯤에 원래 암모니아 픽이 떠야 하는데 지금 암모니아 픽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넣어준 모든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 분리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암모니아 픽이 있더라도 이 세 픽의 넓이를 통해서 농도 비율을 알 수 있는데 그 농도 비율을 통해서 저희가 넣어준 암모니아가 몇 %나 전환이 되었는지를 수식적으로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암모니아의 전환율을 구했는데요. 그것을 촉매와 촉매별로 그리고 온도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화학공학과의 윤창원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연구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소에 집중되어 연구되고 있는 연구실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떻게 하면 수소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에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운반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에는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표적인 예와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실제 응용 예는요. 그 현대 자동차가 개발한 넥소 자동차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수소 전기차인데
그 내부에는 저장 탱크가 있어요. 수소 저장 탱크가 있고요. 그 수소 저장 탱크는 700기압짜리 수소가 압축된 형태로 저장돼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수소 저장의 예는 온도를, 압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도를 마이너스 253도, 우리가 절대 온도가 한 마이너스 273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53도니까 한 20켈빈 정도로 온도를 낮추면 수소 기체 분자들이 액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처럼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화학적 수소 저장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른 분자와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는 암모니아와 같은 이제 물질이 있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기체를 수소 저장 매개체로 해서 그 수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암모니아 형태를 변화시켜서 저장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LOHC라고 하는 액상 형태의 유기 화합물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수소 저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거의 상용화 레벨 기술까지 다 개발이 되었고요. 특히 고압 수소 저장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전기차에 지금 바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액체 수소 저장 기술은 지금 현재 아직 조금 더 대용량의 액체 수송과 저장과 수송 관련한 기술들이 현재 좀 더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소 저장 방식과 차별되는 큰 장점은 굉장히 큰 용량의 수소를 아주 대용량으로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먼 곳까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예를 들어 호주를 보시면요, 이 호주에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결국 우리나라까지 이제 갖고 오는 에너지 캐리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압축수소로 우리가 그 수소를 저장해서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화학적 수소 저장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호주나 북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싼 그런 재생에너지, 대용량이 굉장히 깨끗한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그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변환시키고요. 그 수소를 다시 화합물로 변환시켜서 우리나라까지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운송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화학적 수소 저장 기술 중 LOHC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LOHC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LOHC는요, 리퀴드 올게닉 하이드로전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라고 이제 불리는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그죠? 육각형 고리에 탄소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족 고리 화합물에는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소 이중결합은 수소와 반응하면 탄소 단일 결합이 되면서 수소 CH 결합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수소화 반응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LOHC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톨루엔과 같은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방향적 고리 화합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써서 수소와 이러한 방향적 고리 화합물을 반응을 시키면 그 탄소 이중 결합에 수소가 저장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서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을 활용한 LOH 시스템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수소 저장 기술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톨루엔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지금 화학, 정유,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톨루엔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대량으로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을 쓰면 우리가 수소를 넣었을 때
메실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오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메실사이클로헥세인은 또 X당 형태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우리가 선박에 실어서 이송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이러한 모든 관련된 저장과 이송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실사이클로헥세인으로 된 물질로부터 다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아까는 수소화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 반응은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탈수소화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탈수소화 반응이 에너지적으로도 훨씬 더 흡열 반응이고요. 굉장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활성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탈수소화 반응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우리가 메실사이클로헥세인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수소 에너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학과별로 수소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하죠. 우리가 수소를 어떤 물질로부터 수소를 저장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그런 거에는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공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화학공학자가 주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이 촉매 개발에 있어서는 화학공학자 혹은 신소재공학자가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촉매의 재설계를 한다던가 더 고성능의 촉매를 만들 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촉매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자가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힛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전체 열 관리와 이 전체적인 공정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데는 화학공학자와 또 기계공학자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LOHC 기술 외에도 진행하고 계신 암모니아 기반 화학적 수소 저장 기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LOHC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LOHC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암모니아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국내에서 암모니아와 LOHC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하는 최초의 그 정부 출연 연구원이 있잖아요. 키스트에서 제가 재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포스텍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키스트 연구팀과 함께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이 LOHC와 이제 암모니아를 사실 이쪽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연구 그룹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LOHC보다 훨씬 더 많은 수소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또 CO2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아주 굉장히 펀더멘탈한 레벨에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촉매나 그런 반응기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지금 국가도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암모니아를 가지고 해외에서 수소를 다량으로 들어와서 실제 산업 현장, 인더스트리얼 섹터에 활용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락과 공동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화학공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수소 에너지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학과 선택에 대한 조언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소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반드시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한번 흥미를 느껴보시고요. 이 분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다른 분야는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내가 나중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수소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게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